집중의 포인트만 하고 빨리 갑시다.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들. 어제 곱하기 2 맨유 프렌 뭐 여차 저차 하더라도 결국에 잘 들어왔고 유벤투스랑 엮었는데 유벤투스도 퇴장당했었는데 저 그냥 전반 끝나고 퇴장 당하는 거 보고 그냥 아 설마 비기겠어 하고 잤거든. 근데 2대0으로 잘 이겨줬더라고. 어쨌든 잘 들어왔고 오늘 이제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경기 솔직히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경기도 별로 없고 좀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디네세 대 볼로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상대 전적 무승부 더럽게 많이 뜨고 뭐 최근 우디네세 동기부여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감독이 막 중간중간에도 몇 경기 전이나 해서도 동기부여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좀 경기장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지없이 지금 5연패에 빠져있고 5경기 동안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쉴드 치는 단계까지 넘어가서 감독이 동기부여 문제 아니다. 우리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운이 안 따른다 하는데 실제로 우디네세가 운이 좀 안 따르기는 해요. 최근 경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못하는 건 둘째치고 운이 안 따르는 건 또 별개잖아. 못하기도 하는데 운도 안 따라. 사실 AC 밀란전도 저거 4대0으로 질 경기 아니었고 차면 다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고 우디도 좋은 차도 좀 놓쳤고 토리노전에서도 조금 불운하긴 했어요. 저것도 2점차 패배 2대0으로 졌거든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저것도 좀 모호했고 근데 부상자가 전방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타우빈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로렌조 루카 뚝배기 장인이죠. 키 2m인가 그래. 올 시즌 10골 얘도 부상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도 좀 빠졌던 걸로 알고 수비 쪽에도 이제 비올 센터백 쪽에 출전 정지로 오늘 또 주전급 자원 빠집니다. 주전 자원. 그래서 최전방에 둘, 최후방에 하나 빠지는 부분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측면 공격 쪽에 은도에 상당히 이제 빠른 자원이에요. 스위스 국대에 은도에 상당히 빠르고 볼로냐에서 영향력이 공격 쪽에서는 꽤 있는 자원인데 은도에가 오늘 빠집니다. 양 팀 다 뭐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언더 배당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해외 배당이 언더 배당이 계속 빠지거든요. 지금도 언더가 정배고 더군다나 둘이 붙어서 무승부가 제가 뭐 최근 전적은 이거 뭐야 9개 전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으로 가도 최근 10경기 동안도 7번의 무승부. 최근 10경기 동안. 예전에는 무승부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 2020년 이후로 10번 붙어서 7번의 무승부입니다, 지금. 죄다 뭐 1대1이죠, 거의 다. 2대2도 있긴 한데 거의 다 1대1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디네세 이런 성적이나 공격 쪽의 부상 여러 가지 봤을 때 볼로냐 사이드가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승패로 가실 분들은 볼로냐 뭐 승이든 아니면 그냥 무자비 하시든 그쪽이 저도 괜찮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여지는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언더이긴 한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습니다. 오바랑 볼로냐 승 쪽으로 볼게요. 우디가 없어도 넣을 만은 해요. 홈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무득점 할 거야.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3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이게 4경기 연속 진짜 흔치가 않아. 거기에 뭐 토리노 좀 득점에 있어서 좀 불운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좀 운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좀 후루쿠 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오바로 볼게요. 그냥 좀 이거는 뭔가 보여지는 사이즈로는 언더를 찍는 게 맞아. 그래서 이 오바를 주력으로 찍을 수는 없습니다. 볼로냐 승이야 모르겠지만. 너무 천천히 했다. 좀 더 빠르게 가자. 이제 라치오 대 파르마. 요거는 이제 라치오가 홈에서 지금 그냥 기록적으로 봤을 때 그 리그에서 기준으로 마지막 승리가 2월 9일입니다. 어디랑? 몬차랑. 라치오 홈에서 마지막 승리 몬차 5대1로 이긴 거 2월 9일. 그 전이 언제인 줄 알아요? 그 전 승리가 11월 말이에요. 지금 거의 반년 동안 홈에서 2승밖에 없어. 리그에서 말이 돼? 죄다 원정에서 이겨. 이게 문제야 지금. 올해는 1승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거밖에. 그 전이 11월 말이야. 볼로냐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거. 그리고 뭐 인터한테 6대0, 아탈한테 1대1, 코모한테 1대1, 피오한테 2대1로 졌고 그리고 몬차 이긴 거고 그리고 나폴리 2대2, 우디 1대1, 토리노 1대1, 로마 1대1. 그래서 홈에서 지금 4연무. 오늘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 쪽에 공격력이 강한 누노 타바레즈 부상으로 빠지고요.
이 파르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독 교체를 했거든요. 2월 달에 감독 교체를 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1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르마가 예전에 전반기 때는 좀 공격적인 축구 우리가 오바를 많이 잡아갔었잖아.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좀 손절을 했어요. 경기력 보고서 갑자기 애들 좀 이상해졌다. 새 감독 체제에서도 뭔가 막 뚜렷한 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거의 파르마 경기는 제가 배팅을 안 했던 것 같아. 아예 패스를 감을 못 잡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감독 부임 이후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경기에서 2승 5무 1패입니다. 감독 부임 이후에. 루마니아 감독 부임했거든요. 뭐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이제 4백에서 3백에서 이제 5백 형태로 그러니까 좀 수비적인 변화죠. 실제로 수비 지표도 단순히 실점만 봤을 때 이 8경기 중에 4경기가 무실점입니다. 4경기가 무실점이야. 그러니까 파르마랑은 조금 전반기 파르마를 생각했을 때는 맞아 이게 싶은 어쨌든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이 프렌이 있었으면은 좀 이 프렌 그래도 찍어볼 만은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평일인데도 이 엔드를 안 만들어줬네 애들이. 주말에는 뭐 경기 많아서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 이게 라치오 똥배를 사실 이런 기록만 봤을 때는 쉽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젠간 뭐 이기겠죠. 언제까지 못 이기겠어. 그런 걸 봤을 때 파르마 쪽도 뭔가 쉽게 손이 안 가고 그죠? 좀 뭔가 그래 무승부면 넣어보겠습니다. 파르마도 이제 잠부상에 시달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파르마 프렌을 쉽게 찍을 수도 없어. 전방이고 뭐 해가지고 불투명에 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쨌든 수비 잘하면은 무나 뭐 한 점차 패배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대0, 1대1, 2대1 뭐 그 정도 봤습니다. 넘어가고 엘라스 대 칼리아리 기본적으로 이제 강등권 매치죠.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이 그 베네치아가 18위로 베네치아랑 엠폴리가 동률이거든요. 25점. 근데 엘라스가 32점. 칼리아리가 30점입니다. 승점. 또 남은 경기가 지금 얘들은 5경기. 오늘 이제 늦게 하니까 얘들은 이제 4경기. 5점인데 5점 7점인데 4경기면은 나름대로 여기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무배당에 지금 개창이 난 겁니다. 무배당 2.5배잖아. 그래서 그래. 무만 캐도 겁나 유리해. 무만 캐도 6점 2게임 차인데 남은 경기 4경기. 얘들이 3경기는 이겨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더군다나 맞대결도 좀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이 경기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고 칼리아리가 원정에서의 어쨌든 성적도 사실 뭐 크게 기대도 지금 7경기 연속 무승에다가 이 팀이 뭐 맞대결을 한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만 칼리아리가 엘라스 상대로 더블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 열 몇 개씩 15개 정도 시즌 2부 리그 시절까지 막 90년대 데이터부터 갖고 왔는데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이 2부나 뭐 하부 리그에 있던 시절이 많으니까 한 명이 1부에 있더라도 과거 데이터까지 갖고 왔는데 칼리아리가 이번 시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역사상 칼리아리가 더블을 한 적은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어. 90년대 이후로는. 그 밑으로는 모르지만 그 밑으로는 사실 저는 상대전적 데이터는 90년대 이후로만 봅니다. 그 밑으로는 안 봐.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더블을 한 적이 없다. 거기에 원정 등록도 저렇고 여차저차 하니까 뭐 무 포함한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못 찍고 치운 거나 무승배무 찍거나 뭐 아니면 뭐 승무로 찍거나 뭐 이런 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야? 잠시만요. 나 인터넷 창이 왜 꺼졌냐 갑자기? 왜 꺼졌어 이거? 잘못 눌렀나 내가? 이상 없죠? 됐고 물부로 넘어가서 이건 좀 적지 않고 빠르게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워싱턴 대 매츠 경기가 좀 이상해. 애들 경기는 중간에 막 좀 판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었고 오늘은 이제 뭐 선발 개토로 놓고서 불펜에서 뭐 에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방아지를 했는데 어쨌든 매츠가 제가 예전부터 좀 한 1, 2주 전부터 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불펜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도 잘 맞고 있어. 불펜 잘 하고 있는데 오늘은 털렸지만서도 소모도가 너무 커요. 거기에 팀 내 자원도 별로 없는데
민터가 또 IR 갔잖아요. 그러니까 불펜 가뜩이나 자원도 0 하나 남았어 자원이. 민터까지도 IR 갔고 불펜에 대한 소모도도 크고.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캐닝 대 트레버 윌리엄스면 캐닝이 뭐 할만은 합니다. 올 시즌에 어쨌든 간에 좀 변화구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면서 캐닝의 약점이었던 이제 패스트볼을 좀 더 적게 던지고 그런 것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승 1패 3점대 방어율 뭐 상당히 뭐 좋게 작용하고 있고 뭐 스윙 스트라이크율도 상승했고 하드 히트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선발에서는 좀 낮고 트래블링 상대로 뭐 매치가 뭐 점수는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는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불펜이 좀 모르겠어. 그렇다고 워싱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매치 승 쪽을 좀 보든 어쨌든 지면은 루징이 되니까 그죠? 2대1로 지금 시리즈 지고 있잖아 매치가. 동률 정도는 갈 수 있게 뭐 승 쪽을 보거나 아니면 9.5 오버도 제가 볼 때 찔러볼 만해요. 그러니까 선발 둘 다 점수는 줄만해. 근데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드는데 불펜에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9.5까지 보겠습니다. 매승 5. 그리고 이제 클블 대 미네소타 게빈 윌리엄스 대 베일리 오버인데 둘 다 상대전 성적이 좋습니다. 게빈 윌리엄스 올 시즌 어쨌든 간에 물론 조금 얘가 이제 보통 작년에 좀 불안할 때나 이럴 때는 변화구 제구가 하나씩 골로 가가지고 포심 위주의 피칭하다 결국 장타 맞고 죽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변화구들이 그래도 좀 잘 작동을 하면서 나쁘지 않아요. 괜찮게 좀 던지고 있는 부분이고 베일리 오버도 개막전 때 아팠죠. 근데도 등판해가지고 개쳐 맞았고 그 이후에 지금 3경기 연속 3경기 등판 연속 지금 콜스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버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클벨 상대로 괜찮게 던졌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8.5 언더 볼게요. 8.5 언더. 두 선발 다 페이스가 괜찮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대 등판했을 때 잘 던져왔었기 때문에 또 언더가 괜찮지 않나? 시리즈 내에서 그나마 좀 언더가 뜰만한 것 같아. 제일 언더스러운 선발 매치지 않나? 그래서 8.5 언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 대 양키스, 스가노 대 워렌. 둘 다 선발 뭐 사실 못 믿죠. 스가노도 못 믿고 워렌도 못 믿고. 그러니까 스가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안 믿는다 했잖아요. 삼진을 아예 못 잡는 수준이에요. 삼진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거의 메이저리그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하위야 삼진 잡는 능력이. 지난 경기 7이닝 근데 이상하게 범타 처리를 잘해. 7이닝 3실점인데 삼진 하나. 7이닝 동안 하나 삼진이었고요. 그전 클블전도 7이닝 2실점이었는데 삼진 3개. 그전 이닝 4와 3분의 2이닝 3실점인데 삼진 빵개. 그전 경기 5와 3분의 1이닝 삼진 4개. 그전 경기 4이닝 삼진 하나. 상대 양키스 당연히 불안하죠. 맞으면 장타입니다. 그나마 구종이 다양해가지고 또 이제 뭐 어쨌든 올 시즌 처음으로 메이저 온 거니까 타자들이 눈에 익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3점대지 좀 던지다 보면 그냥 방울 제가 볼 때 5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이 기본적으로 구위도 없고 뭐 지금 뭐 잘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몰라서 못 치는 느낌이야. 여기 삼진도 못 잡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워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텐이 있어요. 공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경험이 좀 떨어지고 볼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숙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부진했던 부분인데 직전 경기 등판 클벨전이었나요? 내용 솔직히 괜찮았어. 5이닝 2실점이긴 했는데 뭐 피안타 3개밖에 없었고 볼넷 하나밖에 없었고 순간 맞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내용이 그 4월 초 첫 등판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양키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양키스 승 넘어가고 이제 텍사스 대 애슬레틱스 코빈 대 시어스. 코빈이 지난번에 거미 제가 스파이더맨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미 몰려가지고 막 발 부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호투를 했어요. 제가 에인절스 갔다 그때 소리아누 믿고 에인절스 코빈 믿고 소리아누 믿고 에인절스 갔다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 경기 애슬레틱스전에 제가 이거 뭐 그렇게 뽀록 나왔으면은 다득점 가는 게 맞다 하고 이제 오버를 봤었고 서브로 찍었나? 근데 8대5로 나왔는데 이때도 코빈이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피홈런 2개에 뭐 볼넷도 있었고 안타는 뭐 피안타는 7개나 맞았는데 5이닝 동안 이제는 진짜 맞을 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승이야 코빈이 3경기 등판해가지고 2승입니다. 2승. 말이 안 돼. 다패왕 이제 탱킹 킹인데 지금 2승 0패예요 지금 코빈이. 애슬레틱스를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어스 그나마이죠. 그래도 조금 선발 중에는 갈아고 있는 놈이고 어쨌든 간에 텍사스도 최근에 불펜 소모가 좀 있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코빈이 좀 맞아 나간다 해도
쉽게 빠르게 내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 S를 역배에다가 2.5 프랜슨까지 보겠습니다. 펠트너 대 엘더, 이런 게 그냥 선발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원래 펠트너 오늘 등판 아니었어요? 오늘 등판 아니었어? 그나마 콜로 선발 중에 믿을만한 게 펠트너거든요. 애틀란타 중에 선발 중에 가장 구대기가 이제 쇼버랑 저 엘더고, 스미스 쇼버랑. 근데 이거 콜로를 쉽게 어떻게 찍냐고, 맞죠? 그래서 이 경기 그냥 가볍게 2.5 프레임 보고 그냥 넘어갈게. 이거는 배팅하기 좀 뭐하다. 누굴 믿을 수가 없어. 콜로 뭐 선발이 그나마 뭐 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잖아. 애틀란타가 빠따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쿠어스고 치는 놈이 이기잖아. 엘더는 존나 칠만하고, 펠트너는 애틀 입장에서 까다롭긴 한데 빠따는 당연히 애틀이 훨씬 좋고, 콜로는 지금 뭐 계속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저스 대 마이애미, 더스틴 메이 대 이제 카브레라. 다저스가 지금 선발진에 불똥이 계속해서 튀고 있어요. 뭐 애들 부상 계속 당하고 있는 걸 둘째치고, 어제 그러니까 부상 당하고 있던 애들은 둘째치더라도 또 글라스나우가 지난번에 이제 경련 이슈로 중간에 내려갔었는데 어제, 오늘이죠, 오늘 또 내려갔어요. 또 메이가 해줘야 돼. 그나마 다저스가 뭐 좀 롱으로 잘 먹어가지고 다른 기존 불펜에 대한 소모는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거의 불펜 대회를 한 수준이었는데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기본적으로 더스틴 메이가 뭐 일단은 길게 가줘야 돼. 뭐 곤솔린 이번 시리즈 내에 복귀 이슈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카브레라,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냥 윽박 지르는 유형이었는데 올해는 포신보다는 이제 조금 변화구들에 대한 공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저스가 카브레라 볼 때마다 털었거든요. 당연히 털 수밖에 없지. 카브레라가 다저스 상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어떻게 던집니까? 볼질하다 장타 맞고 그냥 죽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올 시즌 같은 게 어쨌든 간에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더스메이도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 제구 하나도 안 돼가지고 컵스전에 그냥 1회부터 개쳐맞았잖아요. 물론 중간에 좀 잡긴 했어도 그런 부분이라 약간의 변수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의외로 카브레라가 호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좀 모호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다저스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빠따도 요 피치 시리즈 두 번째 경기부터 좀 살아나기도 했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믿어주는 사이드로 갈게요. 다만 언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번은 굳이 찍으라면 언더를 찍을 것 같은 느낌. 넘어가고, 이 경기는 뭐 사실 3대 0이라서 뭐 NBA 마이애미 대 클럽 이미 시리즈는 끝난 부분인데 굳이 따지면 변수가 하나 좀 생기긴 했으니까 마이애미가 클럽 상대로 안 돼. 지금 게임이 비벼도 클러치에서 결국 지고, 비비질 못하면 그냥 지고, 지난 경기도 3점 성공률 40%가 넘었는데도 그냥 가비지 게임 나왔잖아요. 근데 그나마 변수는 케빈 러브 지금 아웃이 돼 있잖아요. 케빈 러브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케빈 러브가 마이애미에서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놈이거든요. 근데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이게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조금 그게 있어서 저는 뭐랄까 쉽게 건드리기엔 좀 까다롭다. 이미 시리즈도 3대 0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모르겠다. 이 경기 골스 대 휴스턴은 사실 지난 경기 휴스턴이 졌으면 안 됐어요. 제가 지난 경기 휴스턴을 본 게 버틀러를 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버틀러가 빠졌을 때 2차전에 휴스턴이 이것저것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실제로 골스가 3차전에 버틀러를 뺀 이유는 3차전을 안 뛰면은 컨디션이 100%일 것 같으니까 뺀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일 경기는 거의 출전하는 부분이야. GTD긴 한데 그냥 거의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사실 뭐 이미 할 게 없어요. 골수를 찍는 것밖에 답이 없어. 빠졌는데도 못 이기는 새끼를 어떻게 갑니까? 그죠? 버틀러가 더군다나 무리하게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3차전에 나왔으면 무리하게 복귀지만 4차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휴스턴 같은 경우 제일런 그린이 이게 지난 게 맞냐 그거? 최악이었고, 뭐 생군 같은 경우도 디그린한테 원래 약하기는 한데 이게 좀 어떻게 빡세게라도 해가지고 잡빙이라도 떠야 되는데 애가 자유투까지도 지난 경기 다 놓치니까 빡세게 하지도 못하더라. 또 놓칠까봐 쫄았는지 뭔지 알죠. 계속 놓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박치기라도 해버리면 파울이라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또 골스가 이제 그 게리 페이튼 이용해가지고 전술 잘 짜가지고 이제 이용해 먹으니까 휴스턴이 맥없이 무너졌는데, 버틀러가 빠지면 제가 볼 때 휴스턴이 또 할만하긴 해요. 지난 경기도 마지막에 그 게리 페이튼 이용한 몇몇 그 전술적인 포인트 때문에 골스가 잡은 거거든요. 빠지면 할만한데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나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골스 사이드로 봅니다. 골스 사이드. 언어버는 언더 보고요. 근데 이제 골스를 찍는 게 나을 듯 언어버보다는.